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린 영상 시청.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던 이 행동이 실제로 뇌와 몸, 감정의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의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극적인 영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비롯해 호르몬 분비, 수면의 질, 감정의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비뇨기과와 성건강 분야에서 노년층 환자를 만나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와 실제 상담 사례를 함께 엮어 이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특히 60세 이상 중장년층이 자극적인 영상에 자주 노출될 경우 뇌와 호르몬, 감정,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며 건강한 일상을 위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중장년층이 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뇌와 마음, 그리고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극적인 영상이 중장년층의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분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수면, 감정, 인간관계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강하게 분비되며 이는 즉각적인 쾌감과 동기를 일으키는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화되면서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반복적인 시청을 유도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습관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잊고 장시간 시청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반복되는 도파민 과잉이 뇌를 점점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보다 더 자극적인 영상이나 더 긴 시청 시간을 원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중독성과 매우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특히 노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세포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무너진 보상 회로는 쉽게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뇌의 자가 회복 능력도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알게 된다면 현재의 습관을 되돌아보고 조금씩 조절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누구나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실천 계획도 함께 소개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본인과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지혜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부산시에 거주 중인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가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다음 영상에서 본인의 지역이 언급되기를 바라신다면 댓글에 지금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이 채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뇌는 변화에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영상이 이러한 뇌의 특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다음 내용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장기간 시청하는 고령층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우며 낮 동안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저하될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이 평소 시청 시간을 줄이자 불과 2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인한 과도한 자극은 자율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밤에 뇌가 이완되어야 할 시간에도 각성 상태가 지속되어 편안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감이나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청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거나 일주일에 시청 횟수를 2회 이하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뇌의 과흥분을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의 보상 회로와 자율신경계에 분명한 변화를 일으키며 수면과 집중력, 나아가 일상에서의 활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뇌의 변화가 어떻게 호르몬 균형과 성기능에까지 파급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강한 자극을 받을 경우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건강 전반과 성기능에 더 뚜렷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의학 논문들과 실제 상담 사례들을 통해 그 작용 메커니즘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뇌는 쾌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은 타시 부신과 고환에 자극을 주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 골밀도 강화, 성욕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이 자극이 반복될 경우 뇌는 점차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분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르몬 수치가 저하되면서 성욕 감퇴나 발기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비뇨기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회 이상 강한 자극의 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은 주 1회 이하인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 15% 낮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원래부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60세 이후 남성일수록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시치천스1 호르몬인 코르티솔 또한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장기간 상승한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 상승, 복부 지방 축적, 혈당 불균형 등 다양한 대사장애가 동반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생활습관병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남성의 실제 사례를 보면 그는 매일 밤 자기 전 1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던 습관을 6개월간 지속한 끝에 성욕 저하와 아침 발기의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문의의 조언에 따라 시청 빈도를 주 2회로 줄이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자 3개월 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회복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호르몬의 변화는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 리듬이 무너지게 되면 갱년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나 골밀도 유지에 필요한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감과 골다공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청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 1번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습관을 들이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자연스러운 분비를 촉진시켜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처럼 자극적인 영상의 과도한 시청은 뇌의 자극을 넘어 호르몬 균형, 성기능, 그리고 전신 건강에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호르몬 불균형이 정서적 안정과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영역을 넘어 마음의 안정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자극적인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경우 감정의 기복이나 불안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청으로 인해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순간적인 흥분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가 이런 강한 자극에 익숙해질수록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이나 기쁨에서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쾌감의 둔감화라고도 불리며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회 이상 강한 자극의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은 주 1회 이하인 사람에 비해 감정 기복이 크고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비율도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장시간의 영상 시청은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생체 리듬이 젊은 시절보다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강한 자극에 노출되면 감정의 안정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의 노인복지센터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야간 영상 시청이 습관화된 이들의 약 30%가 잠들기 어려움, 밤중에 자주 깨는 문제, 아침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낮 시간에 활동 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감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72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1시간 이상 자극적인 영상을 시청하던 습관으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졌고 이전에는 즐기던 바둑 모임에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고 말합니다. 이후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시청을 주말로만 제한하고 저녁 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인 결과 한 달 만에 기분이 한결 안정되었고 다시 친구들과의 교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상 콘텐츠에 의존하지 않고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 일상 속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낮에 햇볕을 쬐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불안감이나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면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의 과도한 시청은 정서적인 건강과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배우자나 가족 관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와 호르몬, 그리고 감정 상태의 변화는 결국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를 장기간 시청할 경우 부부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 시각과 실제 경험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반복적인 시청 습관이 뇌의 기대 기준을 바꿔버리는 현상입니다. 뇌가 자극적인 영상에 익숙해지면 실제 생활에서의 소통이나 친밀한 접촉은 예전보다 덜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의 둔감화 현상이라고 하며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적 유대감이 약해질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극적인 영상 시청이 대개 혼자서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은 본인도 모르게 죄책감이나 거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국내 부부 상담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영상 시청 이후 대화가 줄고 신뢰감이 약해졌다고 호소하는 중장년 부부의 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66세 남성은 퇴직 후 자유시간이 많아지면서 영상 시청이 일상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간의 저녁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부부는 함께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영상 시청을 주말로만 제한하고 그 시간에 함께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늘리자 몇 달 만에 관계가 회복되었고 서로에게 다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시청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 시청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오해나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일수록 솔직한 대화가 관계의 깊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외부 활동을 늘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동네 걷기 모임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면 상대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 친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 시청은 부부 및 파트너 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계를 넘어서 영상 시청이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장시간 앉은 자세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습관은 신체 건강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혈액순환의 저하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는 하체의 혈류를 정체시키며 이로 인해 하지 정맥에 혈액이 몰리기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혈관의 탄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혈류 문제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또한 영상 시청 시간 증가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대사 이상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대한당뇨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걷는 고령자보다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이들의 당뇨병 발병률이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야간 시청이 과도할 경우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심박수와 혈압이 상승하고 밤에도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다음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되면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예시로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69세 남성은 퇴직 후 매일 밤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을 들였고 6개월 후에는 혈압이 이전보다 15mg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시청을 주 3회, 1회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 식사 후 30분씩 가볍게 걷는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건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실천 가능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분간 영상을 시청했다면 그 후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하체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신체에 주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시청을 멈추는 것이 자율신경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 콘텐츠의 과도한 시청은 전신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혈류, 신진대사, 자율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신체적 변화가 뇌의 기억력이나 습관 형성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이 일상화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계속해서 강하게 자극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의존 상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기억력이나 집중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는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쾌감을 느낄 때 도파민을 분비하고 그 경험을 반복하고 싶어 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은 도파민 분비를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며 시청이 반복될수록 뇌는 점차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으로는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일상 속 동기 저하로 이어지며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의존 경향이 기억력 저하와도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해외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자극적인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는 고령자 중 일부는 단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74세 남성은 매일 밤 1시간 이상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을 1년간 이어온 결과 장을 보러 나가서 필요한 물품을 자주 잊거나 지인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은 그는 시청을 주말로만 제한하고 아침 산책과 독서 시간을 늘렸더니 약 2달 뒤부터 기억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의존을 막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시청 시간을 눈에 보이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메모장을 이용해 시청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일주일에 하루는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정해 화면을 보지 않는 날을 만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억력을 자극하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수학 문제 풀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또는 짧은 시나수필 쓰기 같은 활동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 시청은 뇌의 의존성을 유발하고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 저하라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뇌와 마음의 변화가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의존이 깊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면 사람들과의 교류나 사회적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 외출이나 대면 관계가 줄어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고령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출하는 이들에 비해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거의 2배에 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장시간 영상 시청은 생체 리듬을 무너뜨려 아침 활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며 외출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보기, 동호회 활동, 취미 모임 같은 사회적 접점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대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뇌에 필요한 자극이 줄어들어 인지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뇌를 자극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도한 영상 시청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70세 여성의 경우 밤마다 영상을 시청하는 습관으로 인해 기상시간이 늦어졌고 수년간 다니던 서예 교실도 어느새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까지 줄어들면서 점점 외로움 깊어졌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소에서 전문가의 권유로 영상 시청을 주말로만 제한하고 아침 산책을 일상화한 결과 6개월 후 다시 예전처럼 문화센터에 나가게 되었고 마음도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일정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한 달에 한 번은 동호회에 참석하는 등 외출의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고립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자원봉사 활동이나 시니어 대상의 문화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신의 시청 습관을 솔직히 공유하고 함께 조절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2번까지만 볼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변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도 쉬워집니다. 이처럼 자극적인 영상의 과도한 시청은 외출 감소,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고립감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연결을 늘리고 일상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간다면
오히려 마음과 몸의 건강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영상 콘텐츠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시청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뇌와 호르몬, 감정, 신체, 그리고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듯 건강한 시청 습관은 단순한 규칙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청 시간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회 30분 이내, 주말만 시청하기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면 뇌와 호르몬의 과도한 자극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진행된 고령자 건강 연구에 따르면 영상 시청을 1회 30분으로 제한한 그룹은 6개월 후 수면 질과 일상 활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청 환경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특히 취침 직전에 자극을 받지 않도록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거실에 두고 자기 전 1시간은 화면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를 줄이기 위한 화면 설정이나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청 외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가족 및 친구와의 대화 시간은 뇌에서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을 분비하게 해 영상 없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체질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67세 남성은 저녁 무렵 근처를 산책하며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습관을 시작한 후 영상 시청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고 체중과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청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달력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해 시청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한 달 단위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엔 좀 많이 봤네. 다음 주는 줄여야겠다는 식의 자율적 조절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자신을 책망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영상 시청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사용이 문제일 뿐입니다. 영상 콘텐츠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과 파트너가 함께 건강하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청 시간 조절, 환경관리, 일상활동 강화, 기록과 피드백이라는 4가지 요소를 잘 조합하면 고령자도 영상 콘텐츠를 안전하게 즐기면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공간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할 준비를 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